다음 순서는요, 백진협의 이상훈 대표님입니다. 이상훈 대표님은 2020년 백신 그 사고로 인해서 유가족입니다. 유가족이고 이 문제를 또 부정선거 문제와 같이 백신 문제가 다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함께 말씀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집회를 하고 와가지고 꼬라지가 좀 그래서 머리가 많이 눌려가지고 모자를 쓰고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백신으로 17살 딸을 잃은 유가족이고 그래서 사실 미래를 이제 잃은 사람인데 오늘 또 이렇게 부정선거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또 하라고 또 하셔가지고 저는 사실 앞에서 부정선거 관련해서 말씀을 이렇게 워낙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자비판적인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제가 오늘이 저희가 150번째 집회입니다. 저는 집이 포항이에요. 포항에서 150번째 매주 합니다.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집사람하고 150번 왔어요. 매주.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또 여기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낯선 자리에 오니까 제가 이 앞에서는 잘 떨지 않는데 떨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싸움에는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칙이라는 거는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PDF다 보니까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원칙이라는 거는 바꿀 수가 없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가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의 원칙은 어떻습니까?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는 분명히 특히 부정선거, 저는 원래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글을 써왔거든요. 그 과정에서 여러 민경 의원이나 이런 많은 분들을 알게 됐고 그러다가 2022년 7월 7일에 이제 딸을 잃고 저는 부정선거보다는 백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원칙을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양보나 타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면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저는 이제 백신 음모론자인데 타칭입니다. 타칭 백신 음모론자인데 여기에서 타칭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앞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원칙은 여러분들 반드시 가지고 싸우셔야 합니다. 부정선거 척결 여러분들의 싸움은 언제 끝이 날 것 같습니까? 부정선거 척결이 되면 끝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부정선거를 척결을 했어요.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저는 인정 못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정상적인 선거로 해서 이겼다면 저는 더 싸워가지고 그 정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까지 싸움이 멈춰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단지 부정선거만 척결을 하면 여러분들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겁니까? 이거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가지고 정권이 재탈환이 가능하지, 저는 재탈환이라는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은 놈들이에요. 오히려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놈들, 국힘이 더 나쁘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저는 자식을 잃고 나서 마음이 완전히 많이 삐뚤어졌겠죠. 시각, 보고 듣고 느끼는 자체가 삐뚤어져 있습니다. 많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몽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계몽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윤석열은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물론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한 거 인정하죠. 그것까지 제가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윤석열이 계엄을 하면서 본인이 탄핵이 됐어요.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정권을 가져갔어요. 지금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된 거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은요, 본인의 말과 행동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1호 공약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1호 공약은 백신 국가 책임제였어요. 윤석열이 정치를 하겠다고, 검찰총장 윤석열이 정치를 하겠다고 제일 먼저 찾아온 곳이 백신 분향소였습니다. 당선되고 나서 백신 국가 책임제 폐기했어요. 한덕수 본인이 이야기할 자신이 없었는지 한덕수 국무총리라는 인간 내세워가지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그것도 민주당의 이용빈이라고 의사 출신 민주당 의원이 백신 국가 책임제 왜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덕수가 충분히 검토했다. 백신 피해자, 희생자 많지 않다.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치인들은요, 지금까지 제가 보아온 정치인들은 절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국민들이 분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저한테 원칙이에요. 저는 정치인 누구도 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우리 옥 대표님이나 유승수 변호사님 또 이렇게 또 정치권에 진입을 하시면 또 제가 지지를 또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이 시스템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재고랑 안 차면 가능하겠죠. 지금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정선거라는 거를 모르는 국민들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모르는 척 할 뿐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싸워온 거 보면 너무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이야기만 많이 하더라. 말장난 하지 말고 어려운 이야기 하지 말고 서민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대수의 법칙, 저는 이 공부를 잘 못했어요. 특히 수학을 또 되게 싫어했지만 그래도 확률이 뭔지 통계가 뭔지는 압니다. 확률, 통계 이런 거 이야기하면 잘 모르는 분들은 귀를 닫습니다. 쉽고 빠르고 간결하게 이길 수 있어요. 좌빨들 저는 말싸움 해가지고 좌빨들 빨갱이 새끼들한테 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저는 이데올로기가 없다. 이데올로기라는 게 이념이잖아요. 이념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이거는 그냥 책에 나오는 이론일 뿐이에요. 저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현혹을 하고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치인들은 맞벌이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좌랑 우랑 나눠져 가지고 서로 반목하고 싸워야 정치인들은 어느 한쪽이건 명확하게 오래갈 수 있는 지지자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는 없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차라리 저는 전체주의 국가, 파시즘 국가. 파시즘이 뭔지는 아시죠? 전체주의 똑같은 이야기인데
결국은 지금 이재명이 하는 꼬라지, 문재인이 한 꼬라지, 그게 파쇼입니다. 파쇼. 그러면 국민의힘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깨어나야 돼요. 탈이념.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종교를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고, 종교는 결국은 또 다른 반목, 또 다른 분리를 가지고 오는 거죠. 종교는 개인적인 신념이에요. 우리의 싸움에 종교는 필요 없다. 탈덕. 우리의 싸움이 사람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윤어게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졌다.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빨갱이 새끼들한테 뺏겨나가는 이 시점에서 사람 하나, 사람의 이름을 연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하고 정치인 걱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싸움이 사람이나 어떠한 단체를 향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지를 하시고 찬양을 하십시오. 그게 이 나라가 바로 서는데 오히려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데올로기, 이념 이런 거는 다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는 우리는 이제는 공정 그리고 상식, 공정과 상식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이념,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그 중에서 옳은 것은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라고 지정해 놓은 거 그거는 책에서 그 글쓴이가 자기 생각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에 우리가 매몰돼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앞장 세우는데 도덕과 윤리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 이제는 이 나라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업 윤리가 사라졌어요. 선생이라는 인간들이, 여기 뭐 선생님 계실지 모르겠지만,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현혹을 시키고 미래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갑질하느라 정신없어요. 직업윤리가 사라졌습니다. 직업정신. 여러분들은 스스로 윤리적이다, 스스로 도덕적이다, 공정하다, 상식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공정하다, 상식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 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이념의 싸움보다, 좌우의 싸움보다 공정과 상식을 지향을 하고 도덕과 윤리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것 하나면 이 나라는 바로잡을 수 있다. 여기에 이념이 뭐가 필요합니까? 자유민주주의, 3권, 행정, 사법, 입법부가 하나잖아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뭡니까? 다수결이죠. 투표죠. 참정권이에요. 참정권. 참정권을 우리는 빼앗겼어요. 국민들의 권리. 저는 백신, 강제 접종, 그리고 강제 방역.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정부 집계로 35,605명입니다. 그분들은 코로나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은경, 이 대시장 연놈들이 강제 격리를 했습니다. 돌아가신 분 80%가 60대 이상이에요. 95.7%가 기저질환자입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들을 단지 코로나 PCR로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격리를 했습니다. 집에서 그냥 쓸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은 격리가 해제가 되기 직전까지는 절대 아파서 죽어도 병원에 못 갔습니다. 실제로 격리 한두 시간 전에 집에서 사망하신 분들 많습니다. 여기에 자유민주주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 도덕과 윤리가 있습니까? 부정선거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국민들이 유일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참정권을 당연하다는 듯이 뺏어갔어요. 여기에 분노하지 않으면 저는 개돼지라는 말도 싫어합니다. 개들은 착해요. 착해요. 훨씬 못하죠. 개돼지 취급받는 것도 감사해야 될 정도로. 그래서 법치, 권리 이 두 가지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법치, 우리나라 법 나름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악법 반대 많이 하시잖아요. 악법 반대 왜 하는 겁니까? 이 빨갱이 새끼, 저는 이 빨갱이라는 이 단어의 어떤 그 정의를 국익을 해치는 놈들은 다 빨갱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북, 뭐 종중, 저는 종미도 싫다. 우리 뭐 동맹, 한미 동맹 이야기하잖아요. 한미 군사 동맹입니다. 한미 군사 동맹. 경제 동맹 아닙니다. 트럼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수탈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탈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윤어게인 하시고 부정선거 척결하시는 분들 트럼프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계시죠. 백신의 아버지가 트럼프입니다. 스스로 자랑을 합니다. 워프 스피드 작전이라고 해서 그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그 파우치, 미 국립보건연구원 파우치가 3년에서 5년 걸린다. 백신 제조하는데. 트럼프가 8개월 안에 끝내라고 해서 군사작전 하듯이 GMP, 그 어떤 위생 이런 기준 다 어기고 만들어진 겁니다. 본인 스스로 찬양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작년 말에, 작년 여름인가? 화이자와 700억 달러 계약을 했습니다. 알고 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앞에서는 정의로운 척 하지만 뒤에서는 온갖 추악한 짓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정치인들은 누구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제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뭐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법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법을 지키는 건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저는 용산에서 예전에 용산에서 이제 집회를 했을 때 횡단보도도 못 건너요. 앞에 그 국방부라고 거기에 윤석열이 있다고 횡단보도도 못 건너갔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요 모자에 보면 이쪽인가? 백신은 국가 책임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이게 집회 용품이라는 거예요. 제 집사람하고 둘이 길바닥에 들어눕고 해서 10몇 명 경찰하고 싸웠습니다. 결국은 건너갔어요. 법을 수호하고 법을 집행하는 놈들이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선거법 지키면 부정선거 못하죠. 이 정치인들이 법을 가장 많이 어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단일 집단 300명이 모인 데서 전과자가 가장 많은 데가 국회의원이죠. 지금 뭐 대통령하고 국무총리만 해도 전과 9범이잖아요. 그런 놈들이 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 여기에 분노를 해야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싸울 방법은 사실 뭐 저는 이거 뭐 자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지금 150번을 넘는 집회를 하고 5만 집회 다 해보고 국회에 제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도 5번 하고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지만 달라진 건 그나마 저는 저희 싸우면서 이제 얼마 전 작년 8월 14일에 그 소송을 해서 한 명 승소했습니다. 그 2,800명 지금 이제 코로나로 사망했다라고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람이 2,800명이거든요. 질병청이 인정한 거는 25명입니다.
그 중에 25명 중에 3명이 소송에서 이겼고 그 중에 한 명이 더 늘었죠. 26명이에요. 한 명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결국은 백신 부작용이라고 인정을 받아서 피해 보상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12명이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고 있어요. 민사소송도 하고 있고 행정소송.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은 것을 취소하라고 행정소송도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끝까지 가봐야죠. 해봐야죠. 해보지 않고는 이기기 힘들죠. 저희같이 저는 뭐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좋은 번듯한 직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시골에서 평범하게 살던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남들 앞에 나와서 정부를 성토하고 정치인들을 성토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싸우고는 있지만 이 싸움의 방향은 오리무중이죠. 저희가 소송을 시작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아직 변론 한 번 못했습니다. 시간 질질 끌죠. 근데 저희가 분향소가 있거든요. 시청 앞에 이제 시청 건너편에 분향소가 있는데 분향소는 지금 한 5년 정도 됐어요. 강제 철거 지금 분향소 변상금 지금 거의 10억 다 돼요. 지금까지 그 과태료 부과된 게 7억 5천 정도 되고 7억 5천이 작년 2024년 기준이니까 또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도로 변상금 명목으로 10억이 넘게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사자가 누굽니까? 오세훈입니다. 오세훈. 저희가 소송을 하고 있는데 질병청 법률 대리인이 대류가 줍니다. 질병청은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 희생을 당했다 라는 소송에 대형 로펌을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이가 대류가족 변호사예요. 나경원이도 대류가족 변호사, 전주에 김재원 이런 애들 국힘 정치인들 다 대류가족 변호사, 태평양 변호사 많죠. 황교안 저희가 황교안은 정말 뭐 요즘 뭐 이렇게 백신 관련해서 이야기는 뭐 좀 하고 있지만 로고스 상임 고문, 로고스 법률 대리인, 질병청 법률 대리인 이렇듯 정치인들은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여러분들이 진짜 싸움을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서 진짜 저는 이 서민들만의 정당이 필요하다. 저는 이 정당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소신 있게 행동하고 진짜 공정하고 상식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 5,000명이면 이 나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후원금도 이미 확보를 했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물론 제가 이제 포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에 잠깐 저 집회에서 한 1-20분 발언하려고 왕복 8시간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시간이 없어서 저는 지금까지 함께 나의 등 뒤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발견 못했어요. 물론 우리 옥 대표님이랑 맡길 수 있지만 제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차차해서 저는 정말 이 4가지 공정과 상식, 윤리와 도덕 이것을 기치로 내세워서 이 나라 한번 바로잡아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5,000명 모으면 이 나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 이름을 공정당, 대한민국 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공정하겠다. 공정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바로잡겠다 해서 저는 그냥 가치입니다. 이러한 정당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저 후원하시는 분한테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들 같이 공정한, 상식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 언젠가는 우리의 꿈도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